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집기도서의 유학이야기 125회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개월이 지나고 4월 달이 됐군요. 박근혜가 구치소 생활은 잘하는지 모르겠네요. 자, 오늘은 거짓말을 잘하는 박근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짓말 잘하는, 영어로는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liar라고 그러죠. liar. 예, 거짓말 잘하는 사람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 유학생들, 전반적으로 미국 유학생들, 또 옥스퍼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옥스퍼드라든가 캠브리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나중에. 자, 유학생활에서 또는 유학생들이 거짓말하는 랭킹을 한번 해봤어요. 1번에서 10번까지. 금방 여러분도 느끼셨죠? 뉴스에서 거짓말 1위에서 10위까지 그런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걸 이제 베낀 거죠. 영감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제가 하는 말은 전혀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다는 거, 또 전혀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일 수 있다는 거, 전혀 맞을 수도 없고 전혀 틀릴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 정보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정보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1번 유학생들 생활에서 또는 유학생들이 하는 거짓말. 1번은 보통 대표적으로 이제 순서대로 좀 했거든요. 1등, 2등, 3등 이런 건 없고요. 1번은 보통 대학교 이름, 미국에서의 대학교 이름을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이오와 유니버시티, University of Iowa,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를 들어갔다 칩시다. 이것도 주립대학교입니다. 주립대학교. 미국 다 주립대학교들은 기본적으로 1800년대 태어났습니다. 1800년도에 태어났다 보시면 됩니다. 대체로.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제 사립대학교, 이제 그걸 뭐라 그러죠? 사업가라든가 백작, 유럽에서 넘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설립한 사립학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는 300년, 400년 이렇게 되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주립대학교는 1800년대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1700년대 좀 있고, 당연히 학교가 좀 오래될수록 좋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100% 좋은 건 아니에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그렇게 좋은 학교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 학교가 나쁘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학교에서 누릴 건 다 누렸다, 공부할 건, 배울 건 다 배웠다, 그러면은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생들을 단순하게, 한국에서 유학생들을 고용할 때 너 어디 나왔냐? 하버드 나왔는데요. 너 어디 나왔냐?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나왔네요. 너 어디 나왔냐? UC 버클리 나왔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단순하게 그 아이가 그냥 학교 랭킹으로 너 정말 똑똑하네, 너 정말 무식하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들었는지, 무슨 방식으로 그 학교에 들어갔고 어떤 수업을 들으면서 몇 년 동안 어떤 공부를 했는지, 무엇을 했는지, 그걸 보면은 그 아이가 영어를 잘하고 또는 그 아이가 도전정신이 있고 이런 걸 다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한국 문화가 아직까지도 한국 사람들이 무식해가지고, 정말 너무 무식해서 그냥 단순하게 좋은 대학교 상위 50위권 학교 들어가면은 와 똑똑하고 씨발 죽여주고, 예를 들면 2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는 와 죽여주고, 35위는 정말 안 좋은 학교고, 그래서 20위권하고 35위 학교는 비교 대상이 안 되고, 하버드 아이비리그 대학교하고 상위 주립대학교는 비교하면 안 되고, 이런 아주 이상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아이가 어떤 학교를 갔든지, 무슨 공부를 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이런 걸 보면 사실 그 아이가 똑똑한지 안 똑똑한지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처음에 대학 들어갈 때
뭐 점수 때문에 낮은 대학 갔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를 갔는데 이 학교 주립대학교예요. 그래서 한국에 갔어요. 어떻게? 그래서 인터뷰라든가 뭐 할 거 아니야. 친척들이 물어볼 수도 있고 친구가 물어볼 수도 있고 나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나왔다고. 오하이오는 주립대학교 그렇잖아요. 오하이오는 주립대학교. 처음에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보세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졸업했다고 그래. 오하이오 대학교 졸업했어요. 그래. 그래? 거기 주립대학교인가? 네, 주립대학교예요. 그 순간 이제 상대편이 모르니까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졸업했구나. 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단계 넘어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들어가는 거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랭킹이 좀 최근에 낮아졌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정말 명문 주립대학교입니다. 그러니까 가끔가다 그 한국의 탤런트라든가 연예인들이 무슨 미국의 주립대학 졸업했는데 명문 주립대학교 졸업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명문을 갖다가 다 명문을 어떻게 명문이라 할지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막 명문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를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랑 비교했을 경우에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가 규모도 작고 예를 들면 이제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명문이다 그러면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는 명문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 두 학교를 비교하면 안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오하이오 유니버시티 하면은 안 좋다고 생각하고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하면 좋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죠. 그러니까 점점 대화를 하다가 점점 소문이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로 가게 됩니다. 이때 용기 있는 유학생이라든가 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는 유학생일 경우에 졸업생, 유학 졸업생일 경우에 아니요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오하이오 대학, 오하이오 유니버시티라고요. 오하이오 유니버시티인데 이 학교가 주립대학교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주 많은 유학생들이 일반 대화에서 심지어 회사에서 원서를 넣었을 때에도 그런 경우도 있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니 특히 이제 학원 같은 경우죠. 학원에서 영어 가르친다든가 뭐 작은 회사에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많은 경우에 대학교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얘기해서 UC 버클리, UC 계열로 학교를 들어갔는데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아시겠죠?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졸업했는데 그것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입니다. UC 버클리도 주립대학교예요. 그럼 똑같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주립대학교 졸업했어요. 이렇게 했는데 소문에서 근데 어떤 사람이 그게 점점 거짓말이 떴어. UCLA다 아니면 UC 버클리다.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제 생각에 버클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LA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LA 근처를 하잖아요. 그럼 UC의 LA가 될 수 있잖아요. 또 헷갈린 게 있죠. 보세요. UPenn, University of Pennsylvania, 아이비리그의 한 학교죠. 학비도 비쌉니다. UPenn. 그런데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그럼 펜실베니아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어떤 사람이 펜실베니아에서 대학을 졸업했어. 그러다 펜실베니아 대학을 졸업했어. 이렇게 되면 이제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졸업했어. 그럼 거기까지 좋은데 주립이란 말이 빠지면서 우연하게 펜실베니아 대학 유펜을 졸업했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이렇게 해봅시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대학을 졸업했어. 그런데 펜스테이트를 졸업했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을 영어로 펜실베니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거짓말이 용기가 있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바꿉니다. 곧바로. 저 오하이오 스테이트 아닙니다. UC 버클리 아니에요. 유니버시티 워싱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든지 퍼듀의 라파의 캠퍼스는 아니고요. 분교예요. 분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곧바로. 그러니까 분교 다니는 학생들도 분교를 그 캠퍼스를 얘기 안 하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 생각에는 미국 사회에서는 대체로 특별하게 신경을 안 쓰거든요.
당연히 말을 하긴 해요. 근데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데 영화에서도 좀 거짓말을 하기도 하더라고 사실. 근데 거짓말을 하기도 하는데 특별히 신경을 안 쓰는데 한국에서는 특히 본교를 졸업했느냐 분교를 졸업했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 돼요. 차별을 받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미리 쫄아가지고 학교 이름을 거짓말, 캠퍼스 이름을 거짓말한다 이거죠. 거짓말하게 된다 이거죠. 자,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공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전공에 대한 거짓말. 이건 너무나 많이 봤어요. 졸업하고 뭐 박사를 받든 석사를 받든 뭐 학사를 받든 또는 이제 영어 연수만 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졸업증이라든가 수료증을 받잖아요. 근데 거기 졸업장에 써 있잖아요. 대표적인 걸 얘기해 볼까요? 경제학 박사. 우리 한국의 경제학 박사 하면 대단하잖아요. 근데 경제학 박사도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인데 어떤 경제를 했냐 이거지. 거시 경제를 했냐? 커다란 경제? 미시 경제? 일반 생활 경제를 했느냐? 또는 농업 경제를 했느냐? 수산물 경제, 수산물에 대해서 경제를 했느냐? 또는 임수산물, 나무 같은 거 있죠. 나무의 그 움직임, 뭐 나무를 사고 팔고, 목재죠, 목재. 석재, 석자재, 그리고 금속 자재, 이런 경제 쪽에 공부를 했느냐. 근데 특히 우리나라에서 차별받는 게 농업 경제입니다. 농업 경제. 농업을 갖다 개무시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식하다 생각해서 그런지 농업에 대한 경제학과를 딴 사람이 한국에 갔을 경우에 농업 경제, 농경제, 정확하게 그 대학교 박사 졸업장에 농업 경제라 써 있어요. 농과대학교에서 경제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농과대학.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비즈니스, 그러니까 경제학부, 경제학과, 경제대학, 상업대학. 이 안에 무슨 어카운팅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농업학과, 농업대학교 내에서 농업경제, 유통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경제학 박사를 딸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졸업장에 농과대 그리고 이제 경제학 박사를 딴 거죠. 근데 한국에 가면 단순하게 그냥 어느 대학교에 경제학과 경제학 박사를 땄다 이렇게 나오죠. 왜 그렇게 하냐면요. 농업 경제를 아름다운 거 이거.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갤럭시 핸드폰 만드는 게 중요하겠어요? 쌀 농사가 더 중요하겠어요? 사실은 쌀 농사가 더 중요합니다. 더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데 경제학 박사는 농업 경제학 박사는 차별을 받고 반도체 박사는 우대를 받는. 그러니까 그냥 미리 겁먹고 그걸 지워버리는 거죠. 또 하나 아주 가까운 사람 얘기해 볼게요. 아주 가까운 사람이 농업 경제, 농업 생물학 학과에 들어갔어요. 이제 그쪽에 들어갔는데 경제과학 박사를 딴 거예요. 응? 경제과학 박사. 근데 이제 졸업장을 보니까 과학이라 써 있어요. 과학. 신기하죠? 그럼 과학가인가? 엔지니어인가? 그게 아니라 농업 생물. 그쪽에서 과학을 공부했다 이거죠. 과학 경제. 그러니까 그 경제를 과학 쪽으로 뭐 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너무 복잡한 건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 해볼게요. 저기 사진과가 있어요. 사진. 포토그래피잖아요. 사진 찍는 과에서 박사학위를 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박사를 따냐면요. 딴 사람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화학 박사더라고요. 화학 박사. 그러니까 사이언스더라고요. 사이언스. 근데 왜 화학 박사 또는 엔지니어 박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진 찍는 거는 보통 이제 석사 과정까지 가잖아요. 그럼 석사는 어떤 사진이냐면은 어떤 주제를 정해놓고 사진을 오랫동안 찍어요.
찍고 그 찍은 사진에 대한 논문을 쓰는 거죠. 글을 쓰는 거죠. 당연히 사진학과는 여러 가지 종류의 석사가 있습니다. 이게 학사 같은 경우는 뭐 사진 공부하고 사진 수업 듣고 역사 배우고 뭐 그런 거 하는데 근데 석사 같은 경우는 사진을 찍고 논문을 쓰고 이런 사진 진짜 사진 찍는 그런 쪽의 석사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사진의 기술, 그러니까 어떻게 찍으면 어떤 각도에서 하면은 뭐 어떤 빛을 이용하면 어떤 렌즈를 이용하면 뭐 이런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으로 새로운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는 물건을 새롭게 사용하자 이런 제안할 수 있는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석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좀 박사는 아니면 어떤 기술을 약간 고쳐요. 모디파이 한다고 그러죠. 모디파이 한다고 그러죠. 약간 고칩니다. 그렇게 해서 석사를 따는데 그럼 박사는 사진학과의 박사는 무엇이냐? 일반적으로 이제 예술 계통의 박사는 없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있긴 있어요. 사진학과에도 박사가 있는데 이 박사는 무엇을 하냐면 렌즈를 개발한다든가 새로운 렌즈죠. 또는 필름을 갖다 뭐 필름 현상을 할 때 필름을 현상할 때 빨리 현상이 되도록 무슨 화학 약품을 개발한다든가 화학적인 약품 아니면 카메라 사진을 찍고 나서 현상할 때 종이를 개발한다든가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 위한 어떤 그 물건들을 갖다 개발해서 논문을 쓰는 사람이 박사입니다. 또는 뭐 사진 자체를 갖다 유통망을 갖다가 체계를 갖다 개발한다든가 이게 이제 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요 반대로 디자인이라든가 우리 수채화 뭐 유화 이런 학과에서는 박사가 나올 수 있을까? 있습니다. 그것도 박사가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되냐면 물감을 개발하는 거죠. 어떤 화학품과 어떤 화학품 뭐 어떤 뭐 자연의 무슨 물건을 섞었던 이런 색깔이 나오더라. 근데 이제 한 100번, 1000번을 섞어도 똑같이 색깔이 나오더라. 일정하게 나온다. 이걸 내가 개발했다. 논문을 쓰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또는 어떤 색깔이 어떤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걸로 박사를 받기도 합니다. 근데 좀 드물죠 사실은. 이런 걸 거짓말한다 이거죠. 내가 만약에 사진학과를 졸업했는데 포토 저널리즘이라고 뻥을 친다든가 아시겠죠? 아니면 포토 저널리즘 사진 기사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뻥을 쳐서 포토 앞에 사진을 갖다 빼버리고 저널리즘 미국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다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런 전공의 거짓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학 이름보다는 많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사실은 대학 이름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사실은 유명하지 않은 대학을 그냥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떤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을 해봤는데요. 캘리포니아 어느 주립대학 그럼 어느 주립대학이에요? 이름을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아니까 어디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걸 대답을 꺼린다든가 뭐 눈이 깜빡거린다든가 이러면 좀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럼 특별히 저는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느 대학을 졸업하든 신경 안 쓰고요. 그 사람이 정말 똑똑한지 현명한지 그걸 갖다 대화해서 좀 느끼면은 그걸로 만족하지 특별히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이니까 좋은 말을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3번 세 번째죠. 졸업이라든가 수료, 청강 그리고 학점을 받기 위한 수업 이런 세 가지를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연수를 갔다 왔어요. 영어 연수 1년을 뭐 1년 갔다 올 수도 있고 보통 이제 맥시멈이 2년이거든요. 한 학교에서. 근데 이제 학교를 옮긴다 그러면은 또 2년 정도 F1 비자 연장되는 거죠. 그런데 영어 연수를 갔는데 내가 뭐 당연히 영어 연수를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다. UC 버클리에서 또는 하버드에서 영어 연수 있잖아요. 여름에 영어 연수 있습니다. 하버드. 그럼 이걸 갖다가 학생들이 하버드의 동문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인터넷상에서 미국 사람들도 그러는데요.
non-traditional student, non-traditional student이라고 합니다.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전통적인 졸업생이다. 비전통적인 동창이다. 그러니까 제가 하버드를 갔다가 한 1년 동안 다녔어요. 청강으로. 그러니까 학점 받지 않는 거 있잖아요. 돈은 내는데 청강이에요. 그래도 이런 학생들도 비전통적인 하버드의 동문이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버드에 뭐 이메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졸업을 했다. 그 학교에서 학점 받고 다 이수하고 다 졸업을 했다. 이럴 경우에는 졸업자잖아요. 근데 어떤 과정을 공부했다. 1년 동안 뭐 MBA 과정인데 MBA 과정을 했다. 졸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수료죠. 수료. 또는 이수 뭐 이러잖아. 이수. 학점을 갖다 받았다 이거죠. 아니면 학점도 안 받고 듣기만 했다. 이 청강이라는 건요. 영어로 어디시라고 하는데요. 이 청강이 그러고 보니까 두 가지 뜻이네. 청강은 검사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세금을 검사할 때 일단은 청강은 숙제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뭐 예전에 100만 원 냈어요. 수업을 들어요. 근데 숙제 안 해도 되고 적극적으로 수업을 참가하지 않아도 되고 교수는 청강생일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그에게 질문이라든가 기회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청강생은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참가할 수가 없어요. 팀 플레이를 할 수는 없어요. 청강생은. 그러나 숙제를 낼 수는 있는데 거기서 특별하게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청강생이 기록이 없느냐? 있어요. 청강을 했다 이런 그 종이 쪽지는 줍니다. 요걸 갖다가 바꿔서 수업을 들었다 할 수 있다 이거죠. 졸업을 하지 않았는데 수료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박사 과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박사를 안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박사 과정, 미국의 하버드 박사 과정 들어갔어, 잘렸어. 그 후에 어떻게 된지를 말을 안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청강 그리고 또는 학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수료했다, 졸업했다 이런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당연히 대학교를 어떤 이유에서 졸업을 못할 경우 있잖아요. 영어를 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집안 사정에 의해서 뭐 전쟁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렇잖아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래도 그 졸업하기 학교에서 나오기 전까지만 무슨 공부를 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곧바로 뭐 서류 전형에서 다 잘라버리면 안 되겠죠. 자, 4번 하겠습니다. 4번. 열심히 공부했다. 대부분 유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했대요. 대부분 유학생들이 다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요. 대부분의 유학생들 부모들이 조기학 부모들 우리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대. 정말 공부를 잘한대. 그러면 씨발 뭐 한국에서 나온 애들은 다 천재네. 그렇잖아요. 그럴 수가 없죠. 천재일 수가 없지. 열심히 공부할 수가 없죠. 열심히 한 애도 있고 못한 애도 있겠죠. 근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열심히 하겠을까? 그렇겠죠?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솔직하게 제가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저도 열심히 공부했다 생각하는데 내가 실제로 열심히 공부한 것인지 그러니까 저의 전공을 열심히 공부한 것인지 새로운 이제 문화, 새로운 지식 이런 걸 공부한 것인지 아니면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한 것인지 모르는 단어를 찾아가면서 영어 공부를 한 것인지 지금도 저는 헷갈릴 때가 있어요. 마음속에서 약간 남아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그냥 영어를 존나 공부한 거 아닌가? 영어를 아는 상태에서 새로운 지식, 새로운 기술, 새로운 문화를 공부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영어 번역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어요. 그리고 저 꿈에도 나와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군대 꿈. 군대 가서 군대를 2번 가고 3번 가고 이런 꿈을 꾸는 거하고 대학교 때 공부했던 그 악몽들 내일 시험인데 준비 안 했어? 수업을 들어갈 수가 없어? 학교 수업이 어딘지 모르겠어? 졸업을 못했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꿈을 제가 두 종류를 갖다 계속해서 악몽을 꿉니다. 지금도 뭐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씩 꾸는 건 아니고요. 군대 같은 경우는 뭐 요즘은 뭐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꿀까 말까 하여튼 그래도 꿈은 꿉니다. 근데 대학교는 지금도 한 달에 한 세 번? 그러니까 2주에 한 번 정도는 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좀 힘든 재밌던 시기였을 것 같기도 한데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는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저에게 물어보는 게 정말 네가 열심히 공부했느냐 아니면 열심히 영어 번역을 했느냐 그걸 제가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대답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솔직히 영어를 번역하지 않았나? 아니요. 그래도 내가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든다 이거죠. 5번에 얘기해 보겠습니다. 5번 같은 경우는 장학생입니다. 장학생, 우등생 이런 말 있잖아요. 딘슬리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딘이라면은 D-E-A-N D는 도나스의 D죠. 그 다음에 E, English, A는 애플, N은 노 할 때 D-E-A-N 이건 이제 학장이란 뜻이에요. 학장, 대장. 그러니까 각 대학에 큰 대학교에 뭐 법대가 있고 상경대가 있고 미대가 있고 음대가 있고 이러잖아요. 그런 곳에 학장, 대빵을 갖다 딘이라고 합니다. 딘, D-E-A-N. 그 다음에 학교 전체를 갖다 총장을 갖다 프레지던트라고 합니다. 프레지던트. 그러니까 왜 그래서 프레지던트는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사실 대통령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러니까 리더란 뜻이에요. 리더. 단순하게 프레지던트는. 그래서 이 딘슬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딘슬리스트. 그럼 학장이 리스트를 만들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장학생 스칼라십이죠. 장학금을 받았다. 스칼라십이죠. 그런데 요걸 갖다가 우리 애가 장학금 받고 다녀요 이런 말 하기도 하고 또는 딘슬리스트란 말은 가끔가다 들어봤어요. 근데 이게 정말 일까? 그런 이제 의문을 아니면 또는 학교 졸업할 때 우등으로 졸업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정말 일까? 그 전에 한번 어디 하버드 졸업한 어떤 아이가 무슨 우등으로 졸업했다 했는데 거짓말이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1등으로 우등으로 졸업했느냐 아니면은 한 10명 중에 1명으로 졸업했느냐. 그러니까 딘슬리스트라는 거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딘슬리스트가 그 과목에서 그 학교 뭐 전공에서 한 1%? 5%? 모르겠어요. 하여튼 10%는 아니 10%는 모르겠죠. 5% 안에 든 학생들을 갖다 딘슬리스트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럼 이제 이런 학생들은 딘슬리스트인데 이런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이 우등생이라고 할 수 있느냐? 우등생이라고 할 수 없느냐? 이런 것도 따져야겠죠. 우등생이라는 그 특별한 말이 있거든요, 사실. 이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게 장학금이었느냐? 아니면 론이었느냐? 장학금 받았다 하면서 론이었는데 장학금이었다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는 이게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느냐? 보통 우리는 장학금을 공부 잘해서 장학금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니면 그런 경우 말고요. 특별하게 어떤 학과에 그냥 아니면 특별하게 제 아내 얘기해 볼게요. 제 아내가 그 전에 대학원을 다닐 때 학교 내에서 대학원생들에게 어떤 그 부자인가 기업에서 기부가 들어왔어요. 기부가. 근데 그 학교 전체 그 대학원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라고 기부가 들어왔네. 근데 그게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대학원생들에게 한 학기 전체 장학금을 줘버렸죠. 한 학기 전체 장학금.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대학원은 아무리 정말 큰 대학이라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 전공에 따라서. 그러니까 일단 전체 장학을 받았어요. 몇천 명 받았다는 얘기죠. 몇천 명이 한 학기 공짜였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것도 좀 신기한 게 신청을 하면은 주는데
신청을 안 하면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르고 신청 못했다가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가 벽에 붙어 있었겠죠. 신청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해볼게요. 빌 게이트가 우리 학교 와가지고요. 돈을 쏴주더라고. 돈을 팍 쏴주더라고. 그러니까 돈을 왕창 쏴주는데 그 돈을 이제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뭐 애들 운동하는 애들 학교 운동하는 그 친구들이 학교 뭐 돈 벌어주니까 운동하는 애들 유니폼인가 다 갈아주고 그 다음에 학생들에게 뭐 워드라든가 윈도우 있잖아요. 뭐 윈도우를 갖다 공짜로 쫙 전교 학생들에게 다 주고 뭐 이런 거 있었다 이거죠. 이걸 갖다 장학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내가 장학생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지. 전체 학생들에게 다 들어왔는데 그건 좀 거짓말이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딘스 리스트인데 우등생이었다. 그러니까 딘스 리스트라고 하면 되는데 우등생이었다? 이건 좀 그렇고요. 딘스 리스트는요. 각 학기마다 이제 정해지는 겁니다. 1년에 한 번씩 정해지는 게 아니라 각 학기마다 정해지는 거고요. 그리고 딘스 리스트를 어떤 이제 큰 대학교는 몇 번을 연속을 하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뭘 주든가 그러다 돈을 주는 건 아니에요. 또 어떤 주는 주에서 상장 같은 게 날라옵니다. 상장 같은 게. 아, 우리 주에 이렇게 똑똑한 학생이 있어서 고맙다. 이런 식으로. 근데 돈을 주기도 하고 안 주기도 하고. 근데 돈을 준다는 게 한 100불, 10만 원 이렇게 줘요. 용돈 비슷하게 책값식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닙니다. 근데 장학금은 좀 많이 주죠. 장학금은 그러니까 공부를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특정한 요구 사항에 딱 맞아 떨어지면 장학금을 받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리고 7번 하겠습니다. 7번. 6번이죠. 졸업하기가 힘들다. 이거는 이제 열심히 공부한 것과 비슷한 말입니다. 보통 미국 학교들이 또는 유럽 학교들이 졸업하기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저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 개인적으로 저는 졸업은 했습니다. 확실하게. 그런데 신기하게 졸업을 하기 힘들다 이런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공부가 어려워서 졸업하기 힘들다 또는 학교의 수업이 따라가기 어려워서 힘들다 그게 아니라 혹시는 유학생들이 영어를 못해서 영어 번역하느라고 영어를 갖다 쓰는데 아니면 듣는데 말하는데 그게 어려워서 혹시 졸업하기 힘들지 않았을까? 이런 질문을 저에게 끊임없이 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게 영어를 번역한 게 아닌가? 실제로 지식을 갖다가 새로운 지식을 터득한 게 아니라 또 내가 졸업하기 어려웠던 게 그 이유가 혹시 영어를 못해서 공부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영어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근데 저에게는 사실 6번 질문이 저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졸업은 빨리 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졸업을 빨리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럼 성적이 안 좋았겠네? 뭐 ABCD 있잖아요. 성적이 안 좋았겠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적은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요. 과학적으로 그 데이터가 나오니까요. 그렇다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취직할 것도 아니고 뭐 누구한테 인터뷰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제가 졸업하기 힘들다 이런 말은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졸업을 빨리 했어요. 일반 사람보다. 그렇다고 해서 2년 안에 졸업한 건 아니고요. 예. 4년은 안 걸렸어요. 3년밖에 3년?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마 졸업하기 쉬웠던 게 제가 미국에 살면서 미국 대학을 갔거든요. 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건 아니고요. 살면서 갔기 때문에 아마 영어를 했기 때문에 졸업하기가 쉬웠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안 했다. 정말 열심히 했나? 안 했나? 이게 의문이 갔을 경우에는 혹시 제가 영어를 좀 했기 때문에 졸업하기가 편하지 않았을까?
내가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사실은. 좀 솔직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쪽팔리다고 할 수 있겠죠. 그냥, 아, 너 영어 못했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졸업하기 어려운데 영어 좀 했구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정말 어려워서 졸업하기가 어려웠을까? 또는 그게 아니라 영어가 어려워서 졸업하기 어려웠을까? 이게 어렵다 이거죠, 말하기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7번 또 보겠습니다. 7번. 이제 석사, 박사. 보통 논문 이제 우리 석사 같은 경우는 70페이지에서 한 100페이지 정도 쓰죠. 그 다음에 박사 같은 경우는 150에서 300페이지는 써야겠죠. 페이지를 많이 쓴다고 해서 박사를 받고 뭐 석사 주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학사도 가끔가다 논문 졸업이 있습니다. 학사도 논문 졸업이 있고요. 석사 같은 경우는 논문 졸업이 아니라 연구 실적하고 논문 안 쓰고 아예 연구 실적하고 조사 같은 연구 실적하고 데이터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험 보는 게 있어요. 2시간인가 3시간 시험 봐요. 필기 시험하고 뭐 주관식 객관식 다 해서 이런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을 통과하면은 석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어 논문을 갖다가 뭐 100페이지 정도를 써야 되는데 조사하고 리서치하고 데이터 통계도 무조건 통과를 해야 되니까 통계는 미대 석사를 나오든 무슨 석사를 나오든 다 통계는 기본적으로 해야 돼요. 수업을 들어야 돼요. 이게 의무입니다. 그런데 이 논문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럴 경우에 시험을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친구를 본 적 있어요. 석사를 봤는데 시험을 봤어요. 뭐 당연히 그 친구가 당연히 이제 연구도 하고 연구 실적이 나온 상태에서 시험을 봤죠. 논문은 안 썼어요. 대단하죠? 신기하죠? 아주 유명한 대학교는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대학교를 자기 나라에서. 한국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 쓰기가 힘들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논문 쓰기가 힘들다는 단순하게 영어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A, B, C, D를 몰라서 영어 아니 문법이 어려서 그게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썼는데, 그러니까 수업을 수료를 했어요. 이제 뭐 과정을 다 이수를 받은 거죠. 학점을 다 딴 거죠. 석사든 박사든. 그런데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니까 이런 논문에 이제 수준이 있는 거잖아요. 교수들이 몇 명이 같이 보거든요. 교수들이 담당 교수 말고 몇 명이 봐요. 그런데 이제 또 선배 박사 과정을 밟은 사람, 선배 또는 선배 석사, 보통 이제 박사 과정을 받는 사람이 학사 과정을 받는 사람하고 그 뭔가 조인트를 하죠. 조인트를 하긴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이 논문을 쓰는데 내 전공의 담당 교수는 나의 영어 스타일을 알 수가 있어요. 어쩌면은. 그런데 나와 몇 번 안 만난 다른 교수들, 전공은 같은 다른 교수들은 나의 영어 스타일을 모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곧바로 이거 영어 아니네? 그러니까 같은 영어를 썼는데 영어가 아닌 거야. 그래서 논문 쓰기가 힘들다 이거죠. 내 말을 영어로 잘 내 마음을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표현이 어려운 거예요. 한마디로. 수학 같은 게 가장 좀 쉽긴 쉽죠. 수학 같은 경우는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를 쓰더라도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테크니컬 그 논문 같은 거 있잖아요. 수학, 특히 과학 같은 경우도 그런 논문을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대학교에서는 옛날에 말씀드렸나요? 잉글리시 투어 2, 잉글리시 투어 1, 투어 2 하여튼 영어 미국에서 국어 1, 2를 들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영어 2에서 비즈니스 영어를 했어요. 비즈니스 영어를. 그것도 이제 영어는 그 처음에 기초 영어는 필수죠. 필수 교양이죠. 필수 교양이 아니죠. 필수인데요. 근데 두 번째 영어 같은 경우는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영어는 곧바로 영어 1이 끝나니까 영어 2를 곧바로 듣는다. 이거 안 돼요. 대학교 3학년 이상만 영어 2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영어를 했어요. 비즈니스에 관계된 영어를 쓸 수 있는 기술을 배운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소설 영어가 있었고요. 소설 영어. 그 다음에 비즈니스 영어가 있고, 시 영어가 있고, 시. 문학 영어가 있었고, 그리고 테크니컬 영어, 과학적인 영어가 있었어요. 이런 게, 그러니까 전문적인 영어들이 쫙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를 좋아해서 사실은 소설 영어라든가 시 영어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전에 그 영문학을 하나 수업을 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영문하고 겹칠 것 같아서 그래서 비즈니스 영어를 듣게 됐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학원 이제 석사, 박사 하는 사람들이 이런 수업을 원래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당연히 미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했다 이런 사람들은 영어를 못해서 완전히 논문 쓰기가 어려운 게 왜 어렵냐? 영어가 안 돼서. 영어 단어가 문제가 아니라 영어 문장 자체가 이상해서. 그래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베끼는 거 있잖아요. 참고하는 거 기록이 상당히 엄합니다. 상당히 엄해요. 그리고 문장을 갖다가 문장 자체를 요즘 컴퓨터로 다 내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떤 프로그램에다 돌리는 게 있어요. 미국에는 프로그램 돌려요. 돌리게 되면은 몇 퍼센트가 어느 문장, 어느 뭐 논문하고 뭐하고 비슷하다 이게 쫙 나와버려요. 나오기 때문에 논문을 갖다 베끼는 게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불가능하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나는 어제 비가 오는데 나무 위에서 낚시질을 했다. 좀 신기한 문장이잖아요. 나무 위에서 낚시질. 이런 문장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컴퓨터 데이터에다가 돌려요. 그러면은 인터넷상에서 이런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럼 딱 떠. 아, 이거는 누구누구가 이런 소설을 썼을 때 이 문장을 썼다.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내가 이 문장을 베꼈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죠. 논문 쓰는 게. 그래서 졸업 논문 쓰기가 힘들다 할 때는 논문 자체 쓰는 거 공부가 어려우니까 쓰는 게 어려운 게 당연한 건데 실제로 영어 문장을 잘 못 써서 그러니까 영어 공부가 덜 돼서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 논문을 어렵게 뭐 공부가 어려서 썼다 이런 말이 어쩌면 그 사람이 영어를 못한다 이런 뜻일 수 있다 이거죠. 자, 8번 가겠습니다. 8번째. 이제 대학교를 다니든지 뭐 석사, 박사, 학사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랭귀지 연수한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한다고 이제 과정이 끝났을 경우에 아니면 뭐 중간에 4학년이라든가 영어 과정도 그러니까 영어 과정을 하는 사람이 영어 연수를 하는 사람이 한국의 친구라든가 누구에게 기본적으로 영어를 잘한다 또는 뭐 좋은 대학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걸어다니는 사전이다. 내가 다 듣는다. 다 듣고 이해한다. 영화를 보니까 한 90%, 100% 이해하더라. 그리고 나에게는 뉴스가 가장 쉽다. 뭐 이런 말. 또는 자기가 영어를 잘하는데 글을 잘 쓰는데 멍청한 미국 애들은 내 영어를 잘 이해 못하는 정말 바보 새끼들 많더라. 이런 말이라든가 좀 신기한 말 있잖아요. 또는 내가 TA, Teaching Assistant, 그러니까 조교로 아이들 막 기초 공부를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너무 멍청해서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한다. 난 영어를 잘하는데 이런 말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영어를 잘한다 이런 말이 어느 정도 잘한다, 뭘 잘한다. 저는 숫자는 잘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4, 4, 5, 6, 7, 8, 9, 10 이런 말 할 수 있잖아요. 42, 41, 100 할 수 있거든요. 이걸 영어를 잘한다 할 수 있느냐. 또 밥 먹으러 가서 음식을 주문한다. 이걸 영어를 잘한다 할 수 있을까? 아니면 수학 시간에 발표를 했다. 거기서 A를 받았다. 그렇다고 내가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거죠. 내가 모든 단어를 알고 있을까?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내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만 혹시 영어 단어를 이해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내가
영어를 아는데, 영어 단어를 아는데 그 영어 단어를 내가 잘 사용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영화를 본 게 하나 있어요. 2015년인가? 그냥 넷플릭스 회원이거든요. 넷플릭스하고 아마존 프라임 회원인데요. 아마존 프라임도 영화를 볼 수 있고 넷플릭스에도 영화를 볼 수 있는데,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나 봤는데 Deliver Us From Evil 이란 영화가 있어요. 기독교, 한국의 기독교는 개독교가 많죠. 근데 기독교에서 주기도문, 예수라는 신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어요. 거기에 나를 악마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확하게 워딩은 그 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기독교가 싫으신 분은 잠깐 안 들으셔도 되겠네요. 근데 일단은 거기서 deliver us from evil, 악마로부터, from evil은 아시겠죠? 악마로부터, from evil, deliver us, 나를 deliver deliver me 합시다. 그럼 deliver me, 그럼 deliver us, 우리들을 악마로부터, 여기까지 좋죠? 되죠? deliver us from evil. 그러면은 악마로부터 우리를, deliver는 배달해 주세요. 배달해라. 여기서 deliver는 아주 단순하게 배달하다 이런 뜻인데요. deliver는 무슨 뜻이에요? 전달하다 이 뜻이죠. 그럼 악마로부터 우리를 전달해 주세요. deliver는 구원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하다. 구원하다라는 말은 또 다른 말 있죠. 영어로 뭐 save, rescue 이 정도. 또 다른 말 해볼까요? help, 그렇죠. help, 도우다, 구원하다 이런 말입니다. 또는 salvation 이게 또 구원하단 말이죠. 또 다른 말 해볼까요? 인슈어런스 있잖아요. 보통 인슈어런스도 구원하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게 deliver란 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내가 걸어다니는 사전인데 내가 평소에 이 말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사용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사전이 될 수도 있고 찢어진 백과사전이 될 수 있고 그냥 거짓말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뉴스가 쉽다 이런 말도, 뉴스는 어떤 사건이 터지잖아요. 사람이 누굴 죽였대. 그럼 끝이야. 그건 알 수 있잖아요. 그림만 봐도 알 수 있지. 그런데 그 내용에서 그 사람이 뭐 어쨌다, 뭐 어째서 그랬다, 무슨 이유다, 사회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뉴스가 쉽다 이러면은 사실은 뉴스가 쉬운 건 아니죠. 그리고 영화를 봤는데 뭐 다 이해하겠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다 이해했을까?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영화를 봤는데도 다 이해 못하겠던데요. 순간적으로 말을 놓쳐. 그건 어떻게 다 이해했다고 그래. 다란 말은 100%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9번. 이거 재밌어요. 이거 9번은 인턴십을 했다. 미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회사를 경영했다. 파트너와 회사를 차려서 뭘 했다. 이런 이야기를 가끔가다 종종 듣습니다. 아주 개인적으로.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쇼온 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일본에 쇼온 케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뭐 좀 큰 문제가 났었죠.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요, 뭐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이에요. 주식 뭐 경영 컨설팅 하는 사람. 자세히 모르겠는데 미국에도 회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에도 회사가 있고 또 한국에도 비즈니스 하는 친구들 파트너가 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를 경영했다 했는데 미국에 회사가 있더라 이거지. 근데 미국에 회사가 있는데 실적이 없는 거야. 회사는 차려놨어. 여러분 혹시 미국이라든가 선진국은 회사 차리는데 얼마 안 걸린다고 그러죠, 시간이. 우리나라도 좀 많이 빨라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회사를 미국에서 차려놓고 이름이 무슨 파이낸싱 뭐 컨설턴트 뭐
Financial Consultant 뭐 이렇게 MBA 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뭐 회사는 맞지. 웹페이지도 적당히 하나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은 거죠. 경영을 했다니까. 그리고 일본에다도 해놨어. 근데 손님이 없었던 거야. 사기였던 거죠. 근데 어떻게 걸렸느냐? 경제 자문 같은 거 무슨 경제에 대해서 계속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가. 그래서 사람들이 좀 좋은 말, 항상 우리 좋은 말 하잖아요. 좋은 말. 아우, 삼성 갤럭시 핸드폰이 많이 팔리면 말이죠. 그럴 경우에는 주식이 오를 것이다. 뭐 이런 개소리 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그럼 핸드폰이 많이 팔렸는데 주식이 안 올라? 당연한 거죠.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약간 좀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이 구멍이 뚫린 거죠. 그걸 갖다 어떤 사람이 딱 듣고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뭐 신문사에라든가 잡지사에 말하면서 그게 계기가 돼서 뒷조사를 해보니까 회사도 가짜였고, 회사도 뭐 당연히 가짜였고, 학교도 가짜였다. 고등학교만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얘기해 볼게요. 미국에서 디자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고 디자인 회사를 경영을 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대단하잖아요. 미국에서 디자인 인턴십도 하고 어떤 회사 인턴도 했고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근데 LA 가잖아요. 로스앤젤레스 가면은 관광 회사도 많고 간판 회사도 많아요. 간판 회사. 간판 달아주는 거죠. 뭐 아크릴 같은 거 있잖아요. 아크릴 간판도 있고 아니면 테이프 붙이는 거 있죠. 보통 식당 뭐 부대찌개 그럼 부대찌개를 갖다가 유리 창문에다가 부대찌개 붙여야 되잖아요. 이런 걸 갖다 이제 아크릴 실이라고 그러네요. 뭐 시트지를 잘라가지고 뭐 부대찌개 그리고 이제 붙여주는 거죠. 부대찌개 사장님들이 귀찮으니까 붙여달라고 그러는 거죠. 그런 회사들을 뭐라 그래요? 뭐 그래픽 디자인, 뭐 그래픽 무슨 아트 이렇게 나온다고요. 보통 간판 회사도 그렇고 그런 회사 많아요. 그럼 이제 미국에서 디자인 회사에다 하는 거지. 그런 사람이 회사에 들어갔어요. 이제 커다란 기업에 회사 인턴십도 하고. 근데 알고 보니까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건 사용은 잘해. 포토샵 뭐 요즘 애들 다 사용하잖아요. 잘해.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디자인을 못해. 디자이너가 아니었어. 미국에서 했던 회사도 자기가 차려가지고 자기가 인턴십하고 다 가짜였어. 실제 없었던 거야. 세금도 안 냈어. 간판 회사였어. 아르바이트 했어. 거짓말했다 이거죠. 걸렸어?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잘렸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인턴십 했다. 회사를 경영했다. 이게 거짓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 10번째. 나는 졸업을 했다. 뭐 졸업은 이제 진짜로 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전공에 대해서 또는 나는 이제 완성된 인간이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약간 좀 거만한 사람이죠. 완성된 인간. 학교를 졸업했다. 박사를 끝냈다. 박사를 받았다. 또는 석사를 받았다. 완성돼. 특히 이제 한국에서 박사를 갖다 무시한다든가 뭐 하여튼간에 완성된 인간으로서 나를 대접해달라. 이런 경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부모들이 있죠. 우리 아이가 이제 정말 대단한 학교를 졸업했다 이거죠. 그래서 뭐 광채가 나는 것처럼 뭐 떠받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정말 내가 졸업을 했는데 내가 운이 좋아서 졸업했을까? 내가 영어 번역을 다 하고 졸업을 한 것인지 정말 공부를 해서 졸업을 한 것인지 그게 의문이 갈 때가 있다 이거죠. 영어 특히 요즘 제가 유학생들 보니까요. 나쁜 애들 말하는 거예요. 나쁜 애들 버릇. 한국 얘기는 안 할게요. 그냥 영어 책 있잖아요. 영어책 학교 수업책 이런 책들을 써가지고 구글에다 번역하는 애들이 있어요. 구글에다 번역을 해요. 또는 자기가 한국말로 쓰고 또 보통 그런 애들은 한국말 그 문장도 잘 못 써요 사실. 문장도 재밌게 못 쓴다 이거죠.
뭐 개나소나 한국말 잘한다고 다 한국 사람들이 다 소설가 되고 뭐 서울대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진 않죠. 어떤 사람이 글을 쓰는 재주가 있고 어떤 사람이 글을 재밌게 쓰고 어떤 사람이 글을 짧고 명확하게 쓰는 사람이 있다 이거죠. 하여튼 한국말로 글을 쓰고 나서 구글에다가 부탁을 해요. 그럼 구글이 번역을 해요. 영어로 번역을 해줘.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뭐 그래도 뭐 좀 영어 좀 했으니까 거기서 좀 문장 좀 바꾸고 단어 좀 바꿔가지고 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거 큰일 날 일이죠. 뭐 당연히 한국말로 자기가 썼으니까 자기 글이죠. 또는 학교 수업 책을 갖다가 책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보는 사람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졸업을 했다. 그래서 무조건 이 사람이 완성체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거죠. 정말 졸업을 공부를 해서 졸업을 했는지 아니면은 영어 번역을 하면서 졸업을 했는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좋다. 나쁜 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나쁘다. 이렇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졸업하고 나서의 행동, 말투, 인성 이런 걸 보고 사람을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학점, 예? 나이, 인맥, 고향, 대학교 이름 이런 걸 보고 단순하게 그 사람이 멋지다, 안 됐다, 안 됐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오늘은 유학 생활에서의 거짓말 또는 유학생들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어쩌면 좀 더 많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요. 다음에 생각나면 이야기하고요. 진정한 거짓말은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은 박근혜겠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고맙습니다.